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종류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나요? 일단 일반적인 것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됐죠.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그죠? 예.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 과세 유형 변경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재고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대손 변제세액의 그 공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의제. 참 의제라는 말이 어렵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입니다. 예, 우리, 예, 우리 회사. 농민으로부터 이러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물론 농민, 예, 또 어민.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면세로 구입을 합니다. 면세 그 물품, 면세 재화와 용역을 이미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따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면세. 자, 그다음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사업자로부터 이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면세로 구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물품 대금, 재화의 그 공급 가액은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예,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구입한 이러한 재화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 예, 가공, 예, 이렇게 생산을 해서 과세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과세로. 과세로 판매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물품에 따라서 뭐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할 수 있겠죠. 예, 꽁치 통조림, 뭐죠?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통조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한 가족이 단란하게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겠네요.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통조림 등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음식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다 과세로 판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1,000원의 재화를 가공하여 투입하여 500원의 가치를 덧붙여서 1,500원에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5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때 우리는 과세로 판매하니까 부가가치세 150원을 징수해서 받아놔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매출세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원을 받아서 이제 이 부분을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하죠? 의제 매입세액이 없다라면은 그대로 150원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재화를 가공해서 과세 재화로 만들어서 세금을 만들어냈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한다? 면세 구입 금액에는 매입세액이 일부 포함된 걸로 간주해서 의제해서 이를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38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면세 재화 등을 가공하는 중소 제조업체라고 제조업체라고 가정을 하다 보니까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그
공제율이 몇 프로냐면요, 4%입니다. 그래서 이 1,000원에 4%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4로 나누어서 4를 곱하면은 38원의 매입세액이 인정돼서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재에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만은 102, 102분의 2,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104분의 4, 그 다음 106분의 6도 있죠? 이거는 음식점업인데 법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 기업의 법인 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에는 106분의 6, 그리고 108분의 8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 그런데 개인으로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09분의 9, 우리가 부가세가 110분의 10이잖아요. 그런데 109분의 9까지 그렇게 해서 음식점업인데도 매출액이 많이 적은 그런 이제 개인 음식점업은 이렇게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높게 해주겠다.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공제율은 어떨까요?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어요. 면세로 구입한 면세 구입 대금하고 면세 구입 대금하고 이 면세 재화를 가공을 해서 과세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로 판매한 금액, 과세로 판매한 금액. 아무래도 면세 구입을 했다, 많이 했다 이러면은 과세로도 많이 판매를 했겠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과세로 판매한 금액에다가 여기도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 한도율을 따로 정해놨어요. 한도율. 그래서 과세 판매 금액에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자 같으면은 40%, 막 이렇게 40% 이런 식으로 한도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과세 판매 금액의 40%의 40%를 적용한 금액을 이 부분을 뭐냐면은 의제매입세의 공제 대상 금액, 공제 대상 금액으로서의 그 한도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제 하도록 하는데, 일단 한도액과 이 면세 구입 대금하고, 그러니까 이 A라는 면세 구입 대금하고 과세 판매 대금, 예정 물론 확정까지 다 합니다. 1과세 기간에 그 과세 판매 대금의 그 업종에 따른 업종에 대한 한도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한도액 금액, 요게 이제 B의 금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A 금액과 B 금액 중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해서 업종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해졌나요? 그래서 왜 이런 이제 한도액을 계산을 해서 면세 구입 금액과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의 공제율을 적용할 대상 금액으로 하느냐 하는 그 배경에는요, 예를 들자면은 자칫 이를 악용해서 농어민한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잖아요. 농어민한테 이런 농수산물을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계약서를 부풀려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많이 해두면 어떻습니까? 가짜로, 가공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탈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면세 구입 대금하고 이렇게 과세 판매 금액에 대한 한도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 한도 금액하고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이렇게 공제율 적용 대상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를 짐작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공제율과 한도액, 이 부분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중소제조업에서는 이렇게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은 이렇게 면세 재화를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걸 잘 챙겨놔야 되는데 당연히 뭐라 했나요? 계산서가 있다라고 그랬죠? 계산서.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이 부분을 잘 챙겨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면세 재화를 이만큼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다음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